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를 움직이는 백악관의 실세들 제6편 피터 나바로입니다. 피터 나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우리에게도 귀에 익숙한 이름 피터 나바로. 통상무역 정책에서 저승사자 같은 인물인데요. 이분은 최근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나타난 많은 측근들, 이를테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터 틸 팔란티아 창업주,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먼저 트럼프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이죠. 트럼프 1기 때 한국을 향해서 한미 FTA를 없애자 한 사람이 바로 이 피터 나바로고요. 당시 1기에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피터 나바로가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트럼프 1기 시절의 경제 참모들 대부분 교체가 됐는데 피터 나바로는 혼자서 살아남아서 2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현직은 백악관 시니어 어드바이저, 백악관 선임 고문, 고문도 아니고 그보다 한 직급이 높은 선임 고문인데 담당 업무는 통상과 제조업, 대통령 특별 고문입니다. 통상과 제조업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한테 의견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곳인데요. 자, 통상 이게 무역을 해서 흑자 내자 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메인 고울이죠. 또 제조업 육성하자. 이런 대목도 똑같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인 고울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경제 자문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은 통상에서 무역 흑자 늘리고 제조업 육성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겉으로는 관세 폭탄이기 때문에 관세를 재무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관세를 그 미추광이 전략에서 겉으로 드러내놓고 관세 깎아줄 테니 요거 우리 요구대로 할래? 이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요구대로 할래의 상당한 아이디어를 피터 나바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피터 나바로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트럼프의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이 마가 프로젝트와 관세 폭탄의 진짜 숨은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피터 나바로가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나 관세 정책에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선 피터 나바로 1946년생입니다. 1946년, 올해 우리 나이로는 80이 되네요. 80. 상당히 연만한 나이다 볼 수 있는데 1946년생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한 분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생입니다. 따라서 피터 나바로와 트럼프는 동갑내의 친구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같으면 아무래도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격의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피터 나바로의 어드바이스가 트럼프에게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는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피터 나바로가 주목을 끈 것은요, 통상 정책을 브리핑하는 자리에 옆에 많은 전문가들, 많은 참모들이 배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베센트, 러트닉 뿐만이 아니고 미란, 보고서를 만든 미란 같은, 그 밖에도 그리어라는 USTR, 그러니까 미국 통상대표부 장관, 이런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 막히니까 기자들 앞에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Where is my Peter?
피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Where is my Peter? 피터 좀 이리 와봐. 이거거든요. 근데 피터가 누구냐? 바로 피터 나바로예요. 피터 나바로한테 물어보고 정책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 지금 직거로 보면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은 그냥 고문이에요, 고문.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죠. 근데 옆에 장차관들 있고 USAR 대표도 아닌데 그 사람 다 제끼고 Where is my Peter? Come here, Peter. 그리고 피터를 my Peter라고 했어요. my Peter. 나의 피터라. 자, 이것은 트럼프의 복심. 누구한테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라는 그 복심의 한 편릭이 드러난 것이다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들이 대서특필을 냈죠. 알고 보니 트럼프의 관세, 통상, 제조업 정책은 다 피터 나바로 작품이구나. 이러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피터 나바로는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파적이어서 민주당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골수 당원을 끌고 와서 1기는 물론 2기까지 계속 데리고 있는다. 이 얘기 또한 적어도 통상, 무역, 경제, 관세, 정책에 관한 한 피터 나바로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를 방증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자, 이 피터 나바로는요, 1946년 하버드 대학 타운, 그 대학 타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학부는 하버드 대학을 가지 않고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터퍼스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터퍼스 대학. 이 터퍼스 대학도 이 연구중심 대학은 아니지만 교육중심 대학으로 해서 인문학에서는 상당히 강세가 있는 학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인문 교양을 체계적으로 닦은 다음에 하버드 대학으로 석사 과정에 들어옵니다. 하버드 대학 석사 과정에서는 행정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박사 과정으로 경제학으로 바꿔서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땁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요. 연구원 중에서도 에너지부, 자, 미국의 석유 또는 가스, 이게 미국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서부 개척, 뭐 이런 것이 텍사스 석유라든지 또는 광물 자원, 이런 거로 해서 미국의 산업 기초가 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에너지 쪽에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미국 제조업을 도와주겠다 하는 여러 번 공약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의 주권,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하면서, 휴전 협상을 하면서도 에너지 쪽에 역점을 두는 그런 모습. 그런데 바로 그 나의 피터 나바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선임 고문 선생께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따고 미국 연방정부 에너지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했다. 뭐 이런 이력이 주목을 끕니다. 그러다가 대학 교수로 그 유명한 UC 버클리, 공립대학 중에서는 뭐 미국의 최고의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UC 버클리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를 합니다. 자, UC 버클리 대학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전 바이든 정부에서 4년 내내 재무장관을 했던 분. 제닛 옐런, 그 여자 장관. 이분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 의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임자가 바로 제닛 옐런입니다. 이 제닛 옐런이 근무했던 곳이 바로 UC,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이른바 버클리 대학이라는 곳이에요. 자, 거기서 바로 피터 나바로하고 같이 교수로 있었습니다. 또 그 버클리 대학의 경영대학원은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한 분 있어요. 에클로프 박사인데요. 이 에클로프 박사는 시장 실패 요인, 뭐 정보의 대칭성 균형 이론, 이런 것을 주장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석학 중의 석학인데, 이분이 바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또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제닛 옐런도 유명하지만 남편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그들과 함께 팀을 했던 게 피터 나바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의 학문적 레퓨테이션이나 그 학문적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는 한 편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학자로서는 좀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현실에 나가서 경제에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정책을 해보고 싶다. 해서 평소에 좋아하던 민주당에 정식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 민주당에서 샌디에고 시장을 출마합니다. 샌디에고라는 게 캘리포니아의 저 남쪽에 있는 곳인데요. 보통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다만 도시 한복판,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이런 좀 부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은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해요. 그러나 어쨌든 캘리포니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주인데 여기서 민주당 후보로 샌디에고 시장을 나왔는데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공화당에 밀려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피터 나바로, 트럼프가 말하는 마이 피터는 낙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 당원으로 선거에 출마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상하의원 선거 계속 출마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조금 차이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아주 큰 표 차이로 떨어지거나 당내 예선도 통과하지 못했다면 일찌감치 접었을 텐데 너무나 아슬아슬한 차이니까 한 번 더 하다가 7수, 8수까지 했는데 끝내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민주당 당원으로 이제 선거에 나서면서도 선거를 매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틈틈이 계속해서 책을 발표해요. 논문도 발표하고 학자 출신으로서. 자, 그 책 중에서요. 가장 유명한 책이 미국이 세상을 점령하면 어떻게 되나. 자, 이 책 한번 우리 구독자님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이 세상을 점령하면 어떻게 되나. 중국에 대한 경계로는 물론 미국 사람들이 여러 명이 제기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꼭 집어서 중국 주도의 중국 패권의 경제 제도가 미국은 완전히 개털된다. 개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다. 그러면서 소 챕터로는요,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방법, 이런 방법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 중국 경제 때리기에 관한 책이 10권이 넘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소개가 됐는데 평소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던 트럼프는 뉴욕 외곽에 자라나면서 차이나타운 이런 데서 중국에 대한 좀 공포와 적개심을 동시에 가졌다고 개인적으로 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선거 전략도 중국 때리기로 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니까 하버드 박사 출신이 또 버클리 대학 교수 출신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면 미국은 그야말로 지옥이 된다라는 이런 여러 편의 글을 읽고 여기에 혹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유비가 제갈량 모셔오듯이 삼고초를 해서 민주당 당원이든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 또 시장 후보였던 피터 나바로를 설득해서 쟤하고 같이 합시다 해서 2016년 선거에서 경제 담당 총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16년 대선에서 이겨서 백악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1기 중국 정책, 중국을 향해서 관세도 때려보고 또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을 사가라, 이런 정책들이 바로 나바로에서 나온 정책이에요. 피터 나바로가 만든 정책대로 1기 중국 때리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기 중국 때리기가 실패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실망도 안기고 피터 나바로 내기대로 해봤더만 별 볼 일이 없었다. 자, 이래 돼서 일기 끝날 때는 신임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백악관 죄수할 때 좀 시간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피터 나바로 고백을 합니다. 일기 때 자기가 한 정책대로 못했다. 왜냐하면 중간에 청청씨야 자기 민주당 당원 출신이라고 대통령한테 직보할 기회도 안 주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책들을 놓쳤다. 그래서 자기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2기 시절에는 이 각하가 대통령께서 다시 백악관으로 가면 확실히 중국을 해체하겠습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각종 보고서를 썼던 인물이 피터 나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 피터란 얘기가 나오죠. 우리나라하고도 피터 나바로는 악연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미 FTA 이거 없애버리자고 주장해가지고요, 우리 얼마나 멘붕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거 FT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예외 조항을 들어가지고 우리 철강 그 쿼타제 일정 이상은 못 판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던 그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피터 나바로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피터 나바로는 한국을 꼭 집어서 한국은 다도해야 될 나라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픈 얘기,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 동맹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거래를 하면서 미국의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가 적국이지. 적국이 따로 있느냐? 미사일 쏘는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은 동서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사실 언제든지 적도 될 수가 있고 동지가 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흑자를 내는 중국, 이건 절대 미국의 동지가 될 수 없고, 그에 못지않게 흑자를 내는 우리 동맹국들,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 이거 적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책에 이런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하는 발언 중에 동맹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갉아먹는 데는 더하다. 이런 얘기가 바로 피터 나바로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피터 나바로가 다시 백악관의 최측근, 그것도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내각의 포지션을 맡은 게 아니라 대통령과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는 백악관 선임 고문 옆에 착 달라붙어 있다. 이 대목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더더군다나 말씀 올린 대로 1946년생으로 나이도 같단 말이죠. 이 양반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버렸다가 다시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선거에 져서 백악관을 쫓겨날 때 선거가 부정이다 해서 많은 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 박사라는 이 피터 나바로가 선거는 조작이고 부정이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의회에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점거하고 이럴 때에도 의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데모를 촉구하고 독려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연방검찰이 이 나바로를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정통성 없는 바이든 정부하에서 재판 안 받겠다. 그래 돼서 검찰 모독죄 혐의가 돼서 징역 4개월 채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징역 살면 살자고 실제로 징역을 살았어요. 자신의 소신, 그거 틀렸든 맞았든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을 살았다. 오로지 트럼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트럼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해주는, 중국의 독점을 막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단순한 한 학자의 소신을 넘어서서 거의 신앙적 차원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 있다. 또 한국도 동맹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경쟁 상대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강경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아시아 국가를 향한 최고의 강경 분자가 바로 저는 피터 나바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피터 나바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